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보통 상속인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상속인의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바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서 배분, 귀속시키는 청산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분할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또 누가 분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분할의 방법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 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민법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공유 상태를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시키기 전에 과도적인 상태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의 공유 관계를 종료시켜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청산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사하고 상속을 승인한 후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 분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질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한편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신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모친은 장남, 차남과 삼남, 그리고 장녀, 차녀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외국 유학 중에 소식이 끊겨 부득이 남아있는 차남, 삼남, 그리고 장녀, 차녀와만 분할 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중 차녀는 아직 어려서 모친이 대리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남편의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향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자녀들과 협의하였고, 한편 장남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일단 차남 명의로 모든 재산을 이전해 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된 점을 기화로 이를 일부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과다한 대출을 받아 유용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자녀들의 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남이 귀국하여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분할 협의 당시 차녀는 미성년이었는데 모친이 대리한 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례가 좀 복잡한 듯 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신 후에는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보실 내용은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입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이면 공유관계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다음으로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또는 수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분할이 불가능하며 한정승인과 재산 분리 등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산이 행해지므로 분할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이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분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분할을 금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분할 청구권자는 민법 1013조의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등이 가능할 것이며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와 상속인의 채권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할의 방법인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에 의한 분할을 보시겠는데요. 여기에는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차례로 보시지요. 먼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혹은 분할 방법 지정에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 방법의 지정 혹은 분할 방법 지정에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 금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분할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방법을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제안한 내용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면서 승인한 경우도 무방합니다. 한편 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해상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이 필요하며 구술에 의한 협의도 유효한 것이지만 분할 후 사무처리의 편의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협의서를 제출 혹은 제시함으로써 상속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자는 상속 등기 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 전부가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상속재산에 속하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있었던 재산에는 속하지 않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사례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사례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에 모친을 비롯한 5남매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외국 유학 중에 소식이 끊겼다고 하였지만
실종 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장남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후에 장남이 귀국하여 이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동산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분할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장남을 대신하여 차남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둔 것은 일단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차남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거래 안전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만일 차남으로부터 부동산 명의의 등기 이전을 받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않고 보호된다는 것이 민법의 입장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차남을 상대로 하여서 가액 지급 청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협의 당시 차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며 모친은 이 경우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대리자의 취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미성년의 자가 여럿인 경우에 특별 대리인도 각자 다른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